내 집 마련에 매우 민감한 이 서울 지역 민심이 굉장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그 전에 저희가 조간신문을 살펴봐 드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1015, 1015 대책이 나온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강서 2000세대 대단지죠. 엄청 대단지입니다. 2000세대 단지에 전세 매물이 한 건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세가 씨가 말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년 사이 급감한 서울 전세 매물 쭉쭉쭉 증감률 마이너스 78%, 강동구, 강북구도 마이너스 65%, 광진구, 관악구, 노원구도 마이너스 54, 48, 44%. 없습니다. 매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마포에 84제곱미터, 국평이라고 우리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84제곱미터가 월세 300만 원짜리 등장했다고 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게 아니라 보증금은 4억 원, 보증금 4억 원 내고 월세 300만 원. 보통 대기업 취직하면 300만 원 정도 받죠? 오로지 다 월세 내야 하는 그런 집이 마포에 등장한 겁니다. 강남은 더 얼마나 더 대단한 돈을 내야 할까요? 자, 월세 지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래프로 보이시죠? 우상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월세 지수 2020년부터 최근 5년 동안 92에서 시작해서 지금 129.7까지 급상승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일보,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내리겠다. 세제 전면 개편, 구윤철 장관이 시사했습니다. 자, 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 아까 앞서 보여드렸잖아요. 전세 사라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내놨던 집들 다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고가 1주택자에게 과세를 강화하겠다라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당정은 연내 정밀 공급 계획 마련하겠다 검토하고 있는데, 세금 안 건드리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세금을 건드릴 것을 장관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는 내리겠다. 다 올리면 큰일 나겠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보시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서울 민심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격차 줄거나 접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정당 지지율 추이 한번 보시죠.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한 넉 달 동안의 추이입니다.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가 지금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40.2, 39.7,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6%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은 27%, 8%포인트인가요? 9%포인트 차이가 나는군요. 오차 범위 바뀌지만 그 격차는 많이 좁혀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더 보여드리죠.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어떨까요? 자, 지난 9월 셋째 주, 10월 셋째 주 한 달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59에서 48로 긍정은 하락했고 부정은 32에서 38로 상승했습니다. 자, 이건 갤럽 여론조사이고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 리얼미터는 이렇습니다. 긍정이 52에서 48로 떨어졌고, 지금 부정은 44.9에서 48.3으로 올라갔죠. 근소한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0.3%포인트 차이.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정당은 어떨까요? 정당 지지도도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서울, 리얼미터, 서울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겁니다. 40에서 40.2, 국민의힘 40% 한 달 사이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 자, 다음 장 있습니까? 서울, 갤럽, 더불어민주당 40, 36, 28, 27. 격차가 굉장히 또 벌어졌다가 이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서도 구윤철 장관이 얘기했듯이 세금까지 건드린다면, 신경민 의원님, 세금까지 건드리면 이 서울의 민심이 더 요동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보유세 문제는 대선 기간 중에 여러 번 문제가 돼가지고, 네. 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보유세 문제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천명을 했어요. 네. 그것도 뭐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보유세 문제는 그 이번 11호 대책에도 아예 거론 자체가 되질 않았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가를 지금 각 정당이 민주당 포함해서 여야가 다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점을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이 여론조사의 추이를 봐도 지금 일별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여당은 구윤철 장관의 저 어저께 멘트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윤철 장관이 저 얘기를 했을 때는 네. 전혀 아무런 상의도 없이 혼자만의 생각을 얘기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정부와 여당의 고민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보유세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을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도 추이를 보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1015, 1015 규제 대책 이후 정말 초강력 규제 대책인데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어졌을까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일이 있어서 나와 있는데 자꾸 그냥 방문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네요. 캡처할 물건들요. 거의 15, 16, 17은 꽤 많이 거래됐거든요. 15일날 진짜 많이 됐고요. 15일날은 밤새서 막 계약서 쓰시고들 다 그랬거든요. 진짜 집안 보고 계약금 많이 들어갔어요. 자, 오늘부터 토호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지난 주말 동안 주말에도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문을 열고 일을 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10월 15일 날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네. 이 대책이 시행되는 날짜가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16일부터. 바로 다음 날부터.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오늘부터 20일부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5일부터 19일 닷새 동안 서울은 그야말로 이제 불장이었다라는 얘기인데요. 두 가지 이유예요. 16일부터 시행되니까 당장 대출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거래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최대 뭐 25억 이상은 2억 원까지 대출 한도가 팍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 20일 오늘부터 시작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더 강력합니다. 네. 실입주만 가능합니다. 이 의무가 이제 2년 이상 실입주해야 되고요.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는 완전 차단됩니다. 완전 차단. 그러다 보니 어제까지 이제 사실은 이제 실거래 신고 기간이 30일이거든요. 네. 근데 서울에서 닷새 동안 485건이 이제 거래가 됐는데 이게 아마 더 늘어날 거. 시차를 감안하게 되면 거래량이 더 늘었을 텐데 특징적인 게 한 어느 구가 25개 구 가운데 가장 거래가 많았을까요? 어디가 노원구입니다. 많았습니까? 노원구? 노원구가 39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는데 네. 야, 노도강 금관구 우리가 거의 서울의 외곽 지역이었었는데 중저가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와 대출에 상당히 민감한 네. 중저가 지역으로 거래량이 몰렸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일부 매수자의 경우에는 집도 보지 않고 복도에서 뷰만 보고 거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특히나 한강벨트, 네. 양천구, 성동구 이쪽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까지 잇따라 나타나는 이제 이른바 이제 전형적인 규제 전 막차 타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